네, 오늘 그 주제는 하만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의혹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네, 일단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결론을 네. 내거나 한 상황은 아니니까 네. 일단은 의심 사고, 의심 사례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증금이 총 6억 5천만 원이 걸려 있고 집주인이 잠적했다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좀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함안군에 있는 가야읍에 있는 한 10층짜리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기 이제 총 18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구는 이제 매매를 해서 자가 소유한 가구고 한 가구는 관리인이고 그래서 나머지 16가구가 이 건물에 총 6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제 보증금이 지금 묶여버린 사건이거든요. 이제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고 싶어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고 지금 집주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매가 곧 진행될 예정인데 네. 이 사람들은 공매가 진행되고 나서 뭐 혹시 돈이 남더라도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11가구가 되거든요. 네. 이분들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사기를 당했다, 뭐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이 그냥 권리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가서 아마 계약을 맺었을 거고 네네, 계약서도 썼을 거고 그렇죠. 예. 근데 효력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뭐 다들 그러실 텐데 이게 굉장히 신탁 부동산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이제 끼어들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신탁 계약을 맺은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그 계약에 이제 신탁 회사하고 금융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신탁 계약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네.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만 부동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보통 집주인들이 돈을 빌릴 때 이제 자기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나서 네.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 중간 과정에 신탁 회사가 끼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집주인이 신탁 회사에다가 자기 부동산 소유권을 넘깁니다. 네. 그럼 신탁 회사는 이제 그 부동산을 보증을 합니다. 네. 어디 보증해 주냐면 금융기관에 이제 보증을 해 주는데 금융기관은 이 신탁회사 보증을 믿고 이제 그 아까 원래 소유자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구조인데 여기서 만약 집주인이 돈을 안 갚으면은 이제 금융기관은 이제 신탁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네. 이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가지고 빨리 돈으로 바꿔달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손해를 메우고 이제 채무를 이제 채권을 회수하는 거죠. 보통 그냥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은 네. 만약에 못 갚았다 그러면 이제 법원 경매에 넘겨버리거든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유찰되면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또 열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공매는 뭐 7일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공매를 낼 수 있어가지고 네. 조금 돈으로 바꾸는 기간이 좀 빠르다고 할 수 있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빨리 돈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좀 돈을 많이 빌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만 넘기면은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신탁 이게 뭔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듯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뭐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아까 신탁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첫 번째가 집주인이 자기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일단 넘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 이 집주인이 소유권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유권을 잃는다는 말이잖아요. 네. 즉 이 부동산의 주인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죠. 집주인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기가 예. 아닌 거네요, 이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집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원소유주 정도로 네.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임차인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원리거든요. 네네. 소유권 내가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없다. 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도 없다라는 네. 거니까. 근데 계약을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을 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회사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두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네. 관리는 계속 원래 소유자가 하는 식으로. 근데 함안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계약을 맺은 한 5가구 정도는 이제 원 소유자가 이제 동의를 얻어다 줬는데 나중에 계약을 맺은 11가구 정도는 아예 동의를 이제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전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그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는 분들은 몰랐던 건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이제 이게 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까지는 이제 알려줬고, 그리고 임대인이 이 동의서를 받아다 줘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려줬지만, 계약사항에도 이제 임대인이 금융기관하고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아다 준다라고 돼 있어요. 특약사항에. 근데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탁계약이라는 것 자체를, 신탁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선배도 지금 들어보니까 생소하시고 임대차 계약 몇 번 해봤던 사람들도 이제 조금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탁 계약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문제 없다라는 설명만 들었을 때는 그럼 이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받아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 특약사항에다가 임대인이 받아다 준다라는 말을 넣었지만 네. 근데 결국에는 받아다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럼 지금 공매를 하겠다고 이제 진행까지 이제 네네. 될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집주인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나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그쪽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전화는 이제 받지를 않았고요. 네. 문자로 뭐 좀 취재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문자로 질문을 드려도 이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 임차인들도 이제 잠적했다고 네.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요? 16가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처음에 계약을 맺으셨을 때 네. 이제 집주인이 동의서를 받아다 줬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다른 임차인들을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중개를 했는데 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특약사항만 이렇게 넣고 결국에는 임대인이 받아다 주지 않았던 거죠.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제 어쨌든 이런 사항들을 네네. 계약 사항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는 뭐 사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뭐 사기가 의심된다라고 쓴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처음에 취재를 할 때는 이제 정말 집주인이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사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신탁회사나 아니면 네. 금융기관들이 이제 5가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 라는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는 네.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기사를 썼는데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다가 이제 집주인이 최초 5가구한테는 네네. 서면 동의를 이제 받아다 줬잖아요. 네. 근데 왜 받아다 줬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근데 그 뒤에 계약을 맺은 11가구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받아다 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증금을 맡아뒀다가 나중에 그냥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뭐 귀찮고 내가 맡아다 줬다가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께서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이 채무가 연체되고 있어요.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분께서 요 18가구 전체를 이제 신탁 회사에다가 네. 소유권을 넘기고 금융기관한테는 이제 34억 6천여만 원 정도 네. 되는데 그 정도를 이제 빌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제 갚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공매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대출을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를 메꿔야 되고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건데 시세가 이 대출금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공매나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유찰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찰될 때마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그 빌린 돈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5가구는 혹시나 이제 그 공매 진행해가지고 낙찰가가 나왔을 때 그 낙찰가가 대출금보다 높아서 조금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공매 절차가 만약에 가면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이제 금융이겠네요. 예,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신탁 계약에 적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선순위 채권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먼저 네네. 돈을 가져갈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대학력이 있는 분들이 그 뒤에 후순위로 그렇죠. 있는 네네.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나머지 분들은 전혀 지금 계약을 안 맺은 거나 사실 똑같은, 맞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거죠. 11가구 정도 되는 그 네. 가구들은 남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매 뒤에 이제 낙찰가가 높아서 남는 돈이 있어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사기라고 지금 뭐 거의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집주인이 이런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딘 해주고 어딘 안 해줬다는 게. 저희는 뭐 처음부터 네. 보증금을 이제 원 집주인께서 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권리 관계하고 별개로 그냥 자기가 이제 적법하지 않게 갖고 있다가 다시 적법하지 않게 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런 지경까지 온 거기는 한데 어쨌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기망당한 거나 기망당했다고 볼 수 있죠. 서류로 계약서를 썼을 거고, 근데 내가 한 게 아무 효력이 없는 이제 허위 계약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원래 집주인이 이제 신탁회사하고 금융기관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사항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제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계약 사항이 있어요. 본인이 만약 그 계약서를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다면 그 동의를 얻어줘야 된다는 걸 몰랐을 리도 없는 거죠, 사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게 그 저희 기사에도 후속으로 나왔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봐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쩌면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보통 우리가 제일 이제 전세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근저당 없는 집, 이제 그런 걸 제일 우선으로 따지잖아요. 일단은 근저당이 없으면 뭐 보증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신탁 부동산이랑 갑자기 낯선 단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은데 등기부등본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그걸 봐야 되나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 요즘은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걸 떼보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집주인,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떼보는데, 신탁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게 신탁 부동산이라고는 돼 있어요. 신탁 등기라는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이름으로 찍혀 있나요? 신탁 회사 이름으로 찍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집주인 신탁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는 걸 전제로 이제 맺은 신탁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도 그 사실이 반영되게 됩니다. 신탁 회사가 소유자로 찍혀 있고요. 그 대신 근저당권은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의 뭐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탁회사도 이 부동산을 원래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을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아주 깨끗한 부동산이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애초에 그게 계약이 안 되는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로 사람들이 좀 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집주인이 신탁 계약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잘못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잠시 맡겨놓은 거다. 뭐 그 정도로 뭉뚱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사회 초년생 분들은 그냥 훌라당 넘어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법원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법원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등기부등본 보면은 아까 그 신탁 계약을 맺은 부동산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신탁 원부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를 잘 기억해두고 적어놓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직접 떼볼 수가 있어요. 등기소에 가야 된다 했는데 방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되나요?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 아, 직접 그래요? 방문을 해야 돼요. 직접 방문해서 네네. 이 신탁 원부 떼러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번호가 어떻게 되냐 물어볼 거거든요. 네, 그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은 아무나 뗄 수 있어요. 그 신탁 원부를 반드시 떼봐야만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이제 원래 집주인하고 신탁회사하고 돈 빌려준 금융기관하고 맺은 계약 내용을 담아놓은 그 문서거든요. 얼마나 빌렸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신탁 계약 내용이 뭐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고, 이제 무조건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신탁회사 서면 동의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에 넘어갔을 때 어떤 순서로 이제 낙찰금을 배분받을 건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신탁 등기가 걸려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무조건 법원 등기소로 가서 신탁 원부를 직접 떼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한테 신탁 원부를 좀 떼달라라고 요구를 임차인 분들께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신탁 계약으로 해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는 아예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맞아요. 등기부등본에는 그 신탁 계약상으로 빌린 그 채권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좀 나오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저는 충분히 정부에서 나오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등기부등본은 사실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냥 한번 집 쓱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뭐 근저당 없고 하면 계약을 빨리 하잖아요. 특히 근저당 없는 집은 이거 막 집 빨리 나간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빨리 계약을 해야겠다는 조급함이 있는데, 제가 이거 기사 안 봤으면 뭐 신탁 원부 이런 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앞으로는 좀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게 지금 검찰에서 기소는 아직 안 됐죠, 이게? 예, 검찰까지 이제 가지도 않았고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요 하만 건 같은 경우에는 경남경찰청 이제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이제 입건을 하기 전에 이제 입건이 안 사실관계를 됐나요, 아직?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네. 광수대에서 이제 하만도 그렇지만 이제 사천 같은 경우에도 네네. 비슷한 신탁 부동산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동에 또 전에 한번 벌어진 게 있거든요. 네. 다 좀 비슷한 건을 묶어가지고 같이 이제 수사를 앞으로 진행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혐의점을 잡는다면 네. 집주인이 그 동의서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알고도 네. 이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제 임차인들을 이제 기망했다는 네. 점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좀 적용시킬 수 수는 있겠다. 있겠죠. 네네. 또 이게 되게 지난하게 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지금 상황은. 예, 이게 그 원 집주인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회복된다는 거를 뜻하는 건 아니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원 집주인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가지고 좀 해결을 본인이 하면. 형사처벌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합의를 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증금이 회복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조금 지난하게 좀 싸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럼 지금 이 피해를 입으신 세입자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거기 사시는 분도 아직 있나요? 예, 지금 거기 다들 살고 계시네요. 계시고요. 네. 계약 만료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계약 만료 안 되신 분들이 지금 많고, 네, 다들 아직까지는 살고 계십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신탁 부동산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기에는 네.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신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좀 입을 수가 있는 위험한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계속 취재를 해나가실 거죠? 예, 뭐 네. 다른 곳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뒤로 여러 가지 기사를 더 쓰긴 했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더 보완할 거리가 있으면 계속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네.